이분은 지금 아들 때문에 지금 딱 발목이 지금 잡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반면에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이 지금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네, 네. 별명이 성남 사랑꾼, 네. 성남의 명블리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방송에서 메이킹을 엄청 잘해줘갖고 네. 완전히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네. 자, 오늘 뉴스를 쪼다는 가족 때문에 시비가 엇갈린 두 정치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얘기를 할 사람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입니다. 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큰아들 때문에 지금 gon욕을 치르게 생겼죠? 그렇습니다. 박 부장이 간단하게 사연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오늘 사실 아들이 어제 네. 마약류 관리법에 의한 법률반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어요. 긴급 체포. 네. 15일 날 중국에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마약 필로폰 4g을 갖고 들어왔대요. 네. 그랬는데 4g을 갖고 들어와서 채팅 앱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요거 같이 하실 분 찾습니다 올렸다가 남녀 교제 앱이죠.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하면. 올렸는데 여기에 잘하시네요. 요즘 거기 들락거리시니까 뭐 아니 박 부장이 거기 들락거리는 이해를 하는데 심장도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저는 사실에 적시했을 뿐인데. 네. 네, 아무튼 네. 하여튼 그래갖고 근데 네. 여기에 지금 경찰들이 위장해서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요. 네. 그 친구한테 걸려갖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혀갖고 네. 지금 4g 중에서 지금 4g 갖고 들었는데 2g만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양성 2g 반응이 했다는 나왔다 얘기죠. 그러는데 모바일 그러더라고요. 검사해보니까 이게 양성 그렇죠. 반응 그럼 현행 나오고. 범위죠, 뭐.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이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북경에 있는 칭화대를 입학을 했었습니다. 칭화대는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네네 좋은 대학인데 네. 이 큰아들이 2014년에도 뉴스에 나왔었어요. 그 친구구나. 네, 군대에 갔는데 아, 병영 자기 폭력? 후임보병을 7차례에 걸쳐서 때렸다고 때려가지고. 해갖고 맞아요. 재판에 넘겨져갖고 결국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맞아요. 2년. 아마 이 집행유예 기간은 이미 이제 끝났을 겁니다. 끝났는데 새로운 이제 그 마약으로 또 이제 범행을 저질러서 결국 남경필 지사가 지금 출장을 가했는데 베를린에서 네. 급거기고. 아침에 또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제 근데 그 아들 부분은 때문에.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언론 보도 나오고 물론 경기도민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의상 먼저 SNS를 통해서 알리고 그다음에 급거 기육하고 이런 데 저는 잘한 것 같은데 남지사가 참 가족 때문에 곤혹을 많이 치르네요. 그 부인 또 문제 있고 이래가지고 또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이혼하고 뭐 예. 아니 남경필 지사가 더 문제가 많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건 그럴 수도 있는데. 서로 이혼하면 하여튼 예, 양쪽에 문제가 아니 있거나 그때 당시 이제 이혼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없는데 예. 서로 이혼 전에 이제 보석류 밀반입 건으로 논란이 이런 것 때문에 되었었죠. 논란이 됐었죠. 네, 네. 근데 남경필 지사 자신이 이제 소위 말하는 경기도에 굉장히 큰 그 부자 집안의 아들이죠. 금수저죠. 예, 아버님도 거기서 굉장히 경인일보 남편. 사주죠. 예, 그리고 남편. 큰 저기 예. 버스 사업을 운송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네. 아버님이 또 남평우 전 의원이라고 국회의원 네. 또 몇 번 하셨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기 아버지 지역구를 이어받아서 국회의원 하다가 그 금수저가요. 경기지사까지. 금수저가 네. 쌍수저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저 권력도 있고 네, 네. 아. 돈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아들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네. 참 저도 뭐 자식이 있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우선은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이 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일 논리가 되고 더군다나 또 더 과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일종의 네. 뭐 좀 유식한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어쩌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남경필 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들 문제를 더군다나 또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그 부모들이나 일반인들이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두 가지 있는 거잖아요. 남성 같은 거 병영 폭력 문제는 네. 엄마들 또 그렇죠. 군대에 간 청년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네. 이 희로복 문제는 뭐 남녀를 통틀어서 이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뭐 좀 악성 범죄라고 그럴까 뭐 그런 건데 그걸 다 이제 그 남경필 지사는 이렇게 연이어서 다니까 한편 네. 인간적으로 좀 동정도 가면서도 네. 한편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 아들이고 성인이고 26살이고 네.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솔직히 부모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위험에 처하게 됐다. 김 선배, 이 가족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정치인들이 권력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또 어떤 때는 막 정치적 책임을 지라 막 이런 요구까지 당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죠. 네. 3년 전에 이제 이 아들놈이 아들놈이 정말 맞박에 피도 안 마른 이놈이 말이야. 네, 26. 내 둘째 아들보다 어리더구만. 아, 그런가요? 이자가 23살 때 군대에 있으면서 이제 쫄병을 취업해갖고 예. 네. 그때 또
남경필 씨가 경기지사였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앞에서 음. 뭐 거의 석고대제 가까이 네. 얘기를 했죠. 예. 그때도 일본 식으로 이렇게 도리장가 뭐 이거 하면서 그때가 네. 경기도지사 되고 난 직후죠. 직후예요.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예. 내 아들이 정정당당하게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맞아요. 자기 아들이 당당하게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애비의 심정. 그렇죠. 이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애비로 하여금 그렇게 사죄를 네. 하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뒤로 3년이 흘러서 26살 됐는데 이게 뭐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군대에서 그렇게 사고 쳤으면 수그리 하고 이마 탁 땅에 박고 그래 저 벽돌 나르고 니아까 끌고 그렇게 살아야지. 말 그대로 자숙의 시간. 예. 네, 네. 어디다 대고 희로봉질이야. 그러니까요. 아.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네. 그 베를린에서 남지사가 또 이 소셜 미디어에다가 죄송하다고 막 네. 영국피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일정을 취소를 하고 바로 서울로 돌아간다. 네. 네. 서울 돌아가서 자세한 말씀을 또 보고 드리겠다. 네. 자 이렇게 했어요. 네.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착잡한데 네. 하나는 우리 이 26살 먹으면은 군대도 갔다 왔겠다. 학교도 졸업했겠다. 네. 어른이에요 어른 사실은. 네. 장가를 갔으면 애가 뭐 몇 살짜리가 있을 어른인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놈의 이름도 몰라. 지금 익명으로 그냥 남모 청년이잖아요. 26살 먹으면 그렇죠. 이 익명에 숨어있는 이 아들 그러나 어엿한 성인 이 아들을 위해서 왜 남지사가 무릎 꿇고 절하고 잘못했다고 빌고 서울에 가서 세명하겠다고 해야 되는지 남경필의 인생은 남경필의 인생이고 그의 큰아들의 인생은 그 큰아들의 인생인 거예요. 왜 언제까지나 아버지가 큰아들의 인생에 책임져야 되고 빌어야 되고 그래야 되냐 말이에요. 거꾸로 이 26살짜리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낸 과학자가 돼가지고 노벨상을 탔다고 그래요. 아빠가 기쁘겠지. 그러나 곧 그것이 아빠의 정치적 영광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돈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 우리나라 현상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아들이 깽판 치면 애비가 나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프랑스도 마찬가지, 영국도 비슷한 상황은 있고 일본 더하죠. 우리가 더할지도 모르나. 그러나 어찌되었건 뭐 외국을 견줄 필요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자의 연에 대해서 네. 이렇게 남지사가 할 필요가 이제 없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참 착잡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 남지사 아들이 혹시 이 민주당 지지자는 아닐까? 그것도 갑자기 희한한 말씀. 무슨 얘기 하려고 아니 그래,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네. 야 남경필 물러나라 무슨 도지사가 이런 쪽팔려 있는 일을 지금 당하고서 자리에 앉아 있냐 그리고 내년 그 지자체장 선거에 네. 불출마한다고 빨리 선언해라. 근데 요새 무슨 일이 있냐면은 방송 동상이몽에 나와서 이재명 저 성남시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아, 그 있거든요. 얘기로 가실 겁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얘기 전에 야 네. 이재명 뭐 논았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그 얘기 전에 그러면 네. 저는 이 얘기 먼저 제가 네. 하고 할게요. 이 단계상. 네. 그 김 선배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공감도 하면서 네. 한편으로 저는 이제 다른 생각도 좀 해봐요. 뭐냐면 이게 어쨌든 정치인이라는 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선거에서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 이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과거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개인적으로 자기 관리를 갖다 제대로 잘 해온 사람이냐. 그게 어떤 주변의 신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어떤 이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남경필 지사는 굉장히 문제를 드러낸 건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 제가 나이는 많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차라는 얘기를 배우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수신제가에서의 그 제가라는 게 결국 이 가족의 문제인데 뭔가 자기 주변에서의 그 뭔가가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식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생긴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경기도민은 아니지만 경기도민 입장에서 만약에 이 선거 투표장에 이렇게 갔다. 만약에 지금 선거가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남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선뜻 주기는 좀 꺼려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그게 유권자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나오고 있는 네. 말이 이런 말이 네. 있죠. 네. 경기도 지사 자리는 대권의 무덤이다. 네. 근데 손학규 그 예를 들면은요. 이인재. 여러 사람의
경기도 지사 중에 29대 지사가 이인재 씨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31대가 손학규 씨, 그렇죠. 네. 32대가 김은수 씨. 네. 이 세 사람 다 잠룡으로 네. 상당히 강력하게 거론됐던 맞아요. 사람이고 맞아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이제 출마도 했던 사람인데 맞아요. 결국은 청와대 입성의 꿈을 이루지 못했고 그렇죠. 네. 남경필 씨 역시 한때는 잠룡그룹에서 이름이 계속 거론됐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차세대 주자. 예, 차세대 주자, 아이돌. 젊은 피. 네. 그랬는데 자꾸만 이런 일이 겹치면 네. 역시 남경필 지사도 네. 무덤의 한 멤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래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예.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이거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을 도대체 이분은 왜 여기 지금 사진이 나왔는가. 예. 아까 박 부장이 잠깐 청기를 노선하시길래 제가 지금 먼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분의 사진을 여기다 붙여놓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뭐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거든요. 내년 6월에 지금 한 8달 남았나요? 근데 지금 남경필 지사는 바른정당에서 지금 소속이 돼 있지만 아마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재출마 다시 했을 겁니다. 왜냐면 네. 본인이 지금 나이도 젊지, 반응도 현직 괜찮아요. 지사지, 네. 뭐 지금 평도. 뭐 그렇게 평도 그렇게 나쁘지 네. 않지. 그러니까 저는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아들 때문에 지금 딱 발목이 지금 잡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반면에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 네. 민주당 소속인데 예. 이재명 성남시장은 얼마 전에 제가 인터뷰를 기사를 찾아봤더니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장 나가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저는 서울로 이사 가는 거 싫어요. 서울시장도 좋지만 경기도에서 할 일 많아요. 이게 9월 7일자 보도예요. 이러고 나서부터 확 퍼진 게 네. 여권 내에서 퍼진 게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나가는구나. 네. 이게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궤도로 쫙 흘러갔으면 두 사람이 물론 뭐 당내 경선이라는 절차는 있긴 네. 하지만 두 사람이 선거에서 붙을 가능성은 상당히 컸는데 맞아요. 이 이재명 지사는 요새날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가족 예능 오락 프로에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미지 좋게 말하면 이미지가 세탁. 굉장히 그 나쁜 말 아니에요 세탁은? 세탁이 왜 세탁소를 지금 무시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좋은 말 하면 이미지 개선, 그 다음에 조금 하면 이미지 세탁. 네. 그래서 소위 과거의 어떤 과격하고 네. 운동권이고 그 다음에 그 가진 사람에 대해서 네. 뭔가 이렇게 적대시하고 네. 이런 이미지가 지금 네. 굉장히 바꿔져서 순화됐다 그럴까? 특히나 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재명 네. 시장도 가족사에서 자유롭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어머니하고 형하고 거의 의절을 하고 소송을 하고 뭐 이런 와중에 형수한테 엄청 쌍소리한 게 저희가 감히 방송으로 옮길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소리를 녹취가 공개됐잖아요. 형님 목소리 공개해서 난리가 그렇죠. 났었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웬만한 사람들 그 머릿속에는 야 이재명 지방 콩가루고 이 사람은 뭘 할라래도 이 가족사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맞아요. 네. 그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가족사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엊그제인데 그렇죠. 이분이 지금 가족 중에 한 사람 즉 와이프 김혜숙 여사인가요 이분이? 네. 해경. 해경. 김혜경 네. 여사. 네. 이 숙대 피아노과 8호학번이라고 하는데 네. 이 양반 때문에 완전히 이미지가 좋아졌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네, 네. 이 프로에서 또 오락 프로가 나오면 사람을 재밌게 네. 만들어주잖아요. 네, STV죠. 네. 네. 그래갖고 뭐 별명이 성남 사랑꾼, 네. 성남 고길동, 또 집에서 밥 자주 먹는다고 집밥 이선생, 네. 또 성남의 명블리 뭐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방송에서 메이킹을 엄청 잘해줘갖고 네. 이 프로가 시청률이 보통 한 9% 안팎이에요. 지금 최신과 찾아보니까 네. 8.6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9%에서 시간대에 왔다 갔다. 11시 네. 프로가 8.6이면은 거의 평상시 동시간대 프라임타임에 한 탑이에요. 20 내지 30%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네. 동시간대 거의 탑인데 이 그렇죠. 프로가 네. 이 여기서 보면은 그 막 말험하고 가진 자에 대한 등어 또 자기네 가족은 가족 자체로 뭐 콩가루 뭐 이런 느낌이 이 프로를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집에서 마누라한테 큰 소리 치다가 혼도 나고 또 어떤 때는 또 부인한테 또 배려도 할 줄 알고 그렇죠. 이러는 우리는 그냥 보통 남편이구나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해갖고 저 이재명 시장은요. 게다가 이게 지금 그런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야 시장이 텔레비나 오라 프로다 나가고 막 그러니까 또 출연료를 동물단체에 기부를 한다고 또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정치적인 그 입지를 쫙 그 조망하면서 문제가 될 것들은 다 정리를 해가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프로 즐겨 네. 보거든요. 네. 재방송도 많이 보고. 근데 거기 보니까 어떤 때 네. 그 아까 박 부장이 얘기했던 이재명 시장의 가족사 있잖아요. 네. 가족사 얘기도 은근히 한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살짝 포장해가지고서 그냥 넘어가더라니까요. 네. 그 부인도 어쨌든 정치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남편의 그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아유. 굉장히 보통 좀 대단한 프로던데요, 제가 볼 아니더라고요.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요. 그래서 네. PD도 물론 그렇지만 네. PD 물론 작가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두 부부가 네. 상당히 거기에 거의 프로 연예인 못지않게 잘 적응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보여주는 게 예. 정말 이래서 이 정치인들이 예능 프로를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끊겼는데 그래서 지금 이 남경필 지사 아들이 왜 끊냐고요? 끊겼다잖아요. 아니 아까 끊었어요. 남지사 지금은 아들이 아니고. 이재명 시장 편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지금 지울 수가 없다고. 아 정말 자 김선배 보시기에는 이 그래서 두 사람의 네. 운명의 이 대비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대비가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남경필 지사는 부인하고 헤어졌죠. 네. 네. 반면에 이제 이재명 시장은 부인하고 이렇게 알콩달콩 네. 카메라 앞에서 네. 네. 또 한 시절을 구가하고 있고 네. 남경필 씨도 사내가 둘이고 네. 이제 이재명 씨도 사내가 네. 둘이에요. 네. 이재명 씨가 남경필 씨보다 한 살이 많죠. 근데 애들은 또 나이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네. 서로 애들로 보거나 뭐 서로 이제 아들이 둘이고 애들로 보거나 본인 나이들로 보거나 또래들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점이 또 많아요. 남경필 지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머리로 습득한 그런 정치인의 말과 제스처가 있는 반면에 이재명 시장은 몸으로 익힌 체득한 그러한 제스처와 말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남경필은 아까 우리가 두 개의 금수저라고 그랬는데 그 금수저라면 이재명은 본인은 철저하게 흑수저라고 그쵸. 말할 수 있는. 주장하죠. 네. 네. 그래서 그 흑수저에서 나오는 그 정치적 에너지가 사실은 지금 이 시기에는 남지사를 압도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지사 꼭 아들의 희록봉 사건 때문이 아니라 네. 그 이전에도 두 사람을 대비하면 그런 측면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서 자기의 몸값과 자기가 순간적으로 점프할 수 있는 그 이 순간 이동의 힘 이런 것들 충분히 입증을 했어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남지사가 과연 경기지사자리를 놓고 아무리 그게 무덤으로 가는 자리일지라도 일단 한번 붙으면 이겨야 될 텐데 거기에서 과연 이 몸싸움에서 이재명을 견뎌낼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지금 이런 일이 또 겹쳐갖고 네. 더 걱정이 되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최근에 여론조사 혹시 한 게 있는지 한번 좀 봤어요. 네. 그랬더니 조사를 해서 봤더니 9월 7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지방지에서 한 건데 그 여기서는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이에요. 그 경기도지사 도지사 적합도로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이 46.1%, 남경필 지사가 15.7%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당의 어떤 영향력, 지금 여당이 워낙 잘 나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 나가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저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능 프로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예능 프로에서 제가 정말 오그라드는 게 그 김 여사가 이재명 씨가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나세요? 몰라요? 자기야라고 그래요. 아, 자기야라 그래. 어떠세요? 제인 씨에 뒤이은 저는 또 하나의 히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야가 어떻습니까? 아유 좀 그렇죠. 아, 그래요? 아유, 그 연세 감사합니까? 그 연세 자기야 계속 그런다니까요. 거기서 프로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네. 지금 이재명 시장은 확실히 만약에 경기도지사를 만약에 나온다고 결심을 하고 네. 뭐 출마 선언을 하고 당내 경선을 한다고 할 경우에 네. 정말 이 기존의 이 판도를 굉장히 뒤흔들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하나 좀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지금 남지사의 이 아들이 발목 잡힌 거, 이거는 남지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 당에도 저는 굉장히 자, 안 한 좋은 가지 영향. 궁금한데. 예. 그 아이가 희로병을 네. 했다는 거 이게 네. 동정론은 전혀 없을까요? 동정론 없을 있어요. 것 같은데? 무슨 동정론이요? 있어요. 왜 누구에 대한 동정론? 이 지금 남경필 지사 이 얘기를 갖고 네. 뭐 내년 지방선거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된다라고 댓글이 붙는 거를 네. 강하게 디펜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네. 되게 이 어조로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요. 아 남지사를 디펜스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왜 아. 민주당 지지자가 남지사를 디펜스할까 논리를 쭉 아 읽어봤더니 그래야 되겠다. 바른정당이 와해가 야, 되면은 어, 자유한국당이 힘이 쏠리니까. 민주당의 숫자를 압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에 흡수되지 않으려면 그렇지. 바른정당이 꿋꿋이 서야 되고 그래서 남경필이라는 사람도 여기 뭐 어쨌든 지금 의원은 아니지만 큰 저 대선 후보 중 미래 대선 후보 중에 알겠어. 하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이거는 남경필 개인의 문제고 남경필이 지은 죄가 아닌데 그에게 죄를 묻느냐라고 하면서 디펜스를 해주는 그러니까 남지사가 추측이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네. 지금 죽으면 안 된다. 지지자라는 건 추측이죠. 아니 그 안에 써 있어요 그렇게. 아, 그래? 우리가 지금 네. 이게 남경필마저 네. 넘어가게 되면 바른정당에서 자강파가 몰살을 하게 되고 아. 그러면은 이게 자유한국당 그런 또 합치게 정치 된다. 역학이 그렇게 돌아가나? 저는 너가. 민주당 지지자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당 지지자도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네.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예. 지금 바른정당이 이해운 전 대표의 소위 말하는 이제 뇌물 네. 수수 의혹이라고 그러죠. 정치 네. 자금, 불법 자금 수수 의혹. 그것 때문에 지금 대표가 갈렸고 그래서 지금 당 대표도 지금 11월 달에 새로 뽑아야 되는 판에 또 다른 당의 소위 말하는 일종의 그 정치적으로 내세우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아이돌 스타급 중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남지사까지 저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근데 남지사가 공교롭게도 또 자강파란 말이에요. 네. 유승민 지금 전 후보하고 가깝고 맞습니다. 이혜훈 전 대표도 역시 유승민 전 후보하고 가깝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이렇게 위기를 당하니까 결국 그 바른정당의 진로에 대해서도 네.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작년에 경기지사 선거가 이제 지금 네. 한 9개월쯤 남았는데요. 네. 이제 이 일이 뭐 영향이 미미하게 남아있기는 하겠으나 네. 계속 굴러갈지 네. 아니면 뭐 또 금방 사그라들지 좀 지켜봐야 될 저희가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많이 남기는 남았는데 네. 하여튼지 간에 지금 남경필 지사의 아들께서 큰아들께서 참 여러 가지 하여튼 정치까지도 자기 아버지뿐만이 아니 근데 아니고 우리 하나만 네. 더 물어봐요. 정말 네. 자식이 왼순 겁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 양반 지금 속은 그렇게 생각 들만도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더더군다나 하여튼 정말로 이 양반들은 공인이잖아요. 네. 뭐 너도 나도 다 공인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네. 진짜 이런 분들이야말로 공인이죠. 그 네. 공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절대 감춰줄 수 없는 사실이고 저는 그러니까 더 아픈 건 그런 걸 같아요. 또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의 어떤 치부가 공개된다는 거. 사실 아버지가 남경필이 아니었으면 그 아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도 이렇게까지 큰 사건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아들한테도 아버지가 또 느끼는 그 미안함 같은 것도 저는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좀 동정정심도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벌어진 사건이니까 어떻게 저희가 수습이 돼가는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또 바른정당의 대처도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